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죠.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어제 김건희 여사 영장 증거인멸 우려 이 사유로 이제 발부가 됐는데 의원님은 예상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전적으로 재량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의 예. 판사가 증거 보고서. 그런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증거인멸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원의 재량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발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 예상대로 발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 사유를 보면 예.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 예. 이 김건희가 계속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 같은 정황들이 나왔고 말이 바뀌거나 거짓말을 한 객관적인 물증 같은 것들이 나와서 예. 이렇게 인정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의 구속영장도 증거인멸 우려가 사유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예. 결국에는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면서 나쁜 짓을 해놓고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가지고 있던 남아있는 작은 권한과 인맥을 가지고 다시 증거인멸을 해서 두 예. 부부가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똑같이 구속됐다라고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서 아까 헌정질서 농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표현을 이게 네. 예를 들면 시계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단순 부패 사범의 범위를 뛰어넘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네, 죄질들이 저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지난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느냐가, 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그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패 사범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권한을 윤석열이 행사했냐, 김건희가 행사했느냐가 예. 김건희 특검의 과제인 것이 최종 과제인 것이죠.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 이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중대한 사안이고 중대한 범죄였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김건희 구속을 보면서 예. 부부가 동시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해서 예. 이렇게까지 구속되는구나라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구속된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잘 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에는 반드시 구속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입니다. 그래요. 내란은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저질렀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안 자체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예. 사안들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런 인정을 가지고 판단할 정도의 사안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두환 사건, 박근혜 사건을 합친 사건이 윤석열, 김건희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김 여사가 첫 번째 특검 나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요것도 그러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 국정농단 요 칼을 좀 피해 보려는 전략이었을까요? 결국에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혹은 자신의 행동이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하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경향들을 보였어요. 예전 대선 예. 때에도 예.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맞아요. 하고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던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동정심을 좀 샀던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요. 예. 그때의 전략에 먹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취한 예. 거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실제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정에 개입했거나 이권에 개입했던 것들이 확인됐거나 그건 예.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녹취록 7시간짜리 녹취록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맞아요. 무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이미
정권을 자기가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조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그냥 저 사람의 표현이 그냥 격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 김건희의 본심은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흐름에 보면 예. 결국에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12.3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봐요. 그러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예. 그 다음 스텝이 뭐였느냐면 예. 국회를 해산시키고 예.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들이 노상원 수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비상입법기구에서 뽑는 방식, 예전에 체육관 선거 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가 될 수 있죠. 너무 쉽게 될 수 있죠. 그러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예전에 전두환 때 5공화국을 만들 때 이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텝이 다 5공화국 때 만들었던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건.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예. 허무맹랑한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 윤석열은 전두환을 존경한다라고 가장 잘했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예.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예.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뭐 그래서- 네.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더 나가서 네. 김건희 연하를 통한 영구 집권을 꿈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예.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 그래서 예.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예. 어떻게 보면 한 몸일 수 있어요. 아. 종착점이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원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하기 1년 전에 예. 제가 이 방송에서 계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도 맞아요. 아마 다들 허무맹랑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막말했다, 막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 기사도 났었는데 실제 1년 뒤에 비상계엄 선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다가 우리 민주당이 151석 이상 단독 과반을 넘었는데도 과감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예. 예, 그랬던 것처럼 예. 그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흘러갈 이게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수사도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예. 특검이 출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 맞아요. 진실을 예. 밝히겠다. 예. 저는 그 얘기가 결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예. 단순히 민주당 때문에 화가 나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뭐 계몽용 비상계엄이 아니라 예.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토대였다, 하나의 네.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어제 이제 스모큰 건이 됐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하고 진품 복권이 이제 냈잖아요, 특검에. 네. 이렇게 되면은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했다는 모조품 있잖아요. 네네.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 알리바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구속영장 청구의 구체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 범죄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예, 그건 그렇죠. 예. 그렇죠.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장 유력한 정황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조품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서희건설에서 받기 전 한참 전인 예. 홍콩에서 사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서희건설 회장이 자술서를 내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 알리바이 형성했던 게. 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예. 이런 행태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명품 공부하게 생겼는데 반클리프 아펠 나오고 그라프 나오고 이제 바셔론 콘스탄틴 시계도 나오잖아요, 의원님. 네. 혹시 민주당으로도 이런 관련 제보들 혹시 들어오는 게 좀 있나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제보를 받는 단위들이 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또 개별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안 들어가요? 의원님한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한테도 예.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명품 제보는 아니지만 다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일종의 네.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건데 네. 네. 그 집사 게이트에 김예성 씨 어제 귀국했잖아요. 그랬죠. 그건 체포를 했는데 본인이 언론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난 조사도 받았고 나는 저 김건희 여사한테 경고 전화도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지만 그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어떤 점에서요? 씨, 예를 들면 뭐 김혜성 씨가 뭐 운영했던 회사에 대규모 투자들이 들어왔잖아요. 184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혜성과 김건희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회사가 당시에 부실한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이유 아니고선 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코바나 콘텐츠에 계속 후원을 했던 거의 유일한 업체,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후원을 했던 업체가 비마이카라는 회사인데 그 김혜성 씨가 관여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 실제 뭐 임원으로도 등재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와 김혜성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돈독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익 공동체였을 경제적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혜성 씨는 뭐 들어오면서 자기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또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은데요. 김혜성 씨는 최순실급이 아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의 권력을 사용해서 국정농단을 한 사람이 최순실이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의 권력을 함부로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성은 그 급이 아니에요. 김건희가 그 국정농단했고 실제로는 국정의 본질을 다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란 특검법 얘기 좀 질문 드려볼게요. 내란 특검 팀이 지난 12.3 비상계엄 전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약 2개월치가 대화 내역이 삭제됐다. 요 사실을 파악해서 수사 중이라는데 일단 국민의힘 측의 해명을 보면 이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던 의원이 요 자동 삭제 타이머 요거 설정을 잘못해서 삭제된 거다. 그 이후부터는 삭제는 아무것도 없다. 실수 바로잡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해명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보통은 수사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망은 굉장히 또 강하게 조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요? 그렇죠.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그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특검이 밝혔단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요? 네,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좀 들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장도 가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특검에 출석해서. 그러니까 이럴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노력을 더 해야죠. 이게 내가 잘못 실수로 눌러서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게 내가 증거인멸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이게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거를 인멸하는 게 더 이득이다. 더 우리에게 더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거를 인멸하죠. 그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행태들이었는데 국민의힘도 그런 행태를 보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해석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 저 국민임명식 광화문에 행사했는데 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안 간다거든요. 이 사면에 좀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던데 보수 성향 야당의 불참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오기 싫은데 핑계거리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이런 사람들 사면 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 지금 뭐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한 것 때문에 사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기 싫은데 어떻게든 핑계거리 만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